얼마 전에 그 프란시스 베이컨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하나 발견한 게, 당신의 혼돈 속에서는 어떤 창작이 피어나는가. 이게 얼마 전에 그거구나. 제가 이제 그 소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 중에 한 군데에서, 제가 어느 날 그 밤에 저녁에 약간 몸 좀 멋있는 풍경을 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짧게 그때 느낀 감정을 글로 썼죠. 그거를 그 모임에 올렸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거를 보고 너무 좋다고, 따로 만난 자리에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좋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혼돈 속에서 어떤 창작이 피어나는가. 결핍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현재 현상보다 더 나은 어떠한 형태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현상을 보고 아름다움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족한 면이 어떤 게 있어야 그것이 채워졌을 때의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원형이 있다 할 때, 요만큼의 파이 주걱 같이 결핍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원히 이 상태로 원은 굴러갈 때마다 덜그럭거리고 뭔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것에 채워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단순히 어떠한 형태가 나의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의 공허라고 느껴서 사람으로서 위로받으려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속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강박적으로 만나려 하고, 또는 내게 어떠한 결핍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물질적 소비를 함으로써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시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 누가 그랬더라? 갖고 싶다, 어디서 누가 말했지 않았는데, 갖고 싶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는 것, 갖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갖고 싶다라는 것, 생각해보면 나한테 필요한 필수품, 생필품은 갖고 싶다는 생각 안 하죠. 뭐 예를 들면 세탁 세제를 사기 위해서 그 마트에 들었다 쳐요. 마트에 들을 때 세탁 세제 자체를 사는 거에 대해서 갖고 싶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거기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입이 된다면 평소보다 좀 더 좋은 품질의 어떤 향이 난다든가 이것저것 기능이 들어있는 것, 그 말은 딱 최저의 기능이 있는 가장 싸고 저렴하면서 효과가 딱 최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 갖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 때 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르게 보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로부터 어떤 동작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라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경험을 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어떤 과정. 자주 있죠. 약간
뻔한 스토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뻔한 스토리라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의 인간의 형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나한테 부족한 것이 뭔지 스스로 살펴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부족한 게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아니었는데 돈을 채우면 될 것 같다. 근데 어디까지만 채우면 되는지 누군가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기도 그 답을 못해요. 얼마까지 채우고 나면 아 내가 지금 가지려는 욕망에서 해탈될 수가 있구나. 해소가 되는구나 그 욕망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판단이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이 없었던 어린 시절로 인해 감정적 결핍을 겪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어떠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만족스러운 가족관계를 하지 못했고, 만족스러운 어린 시절에 감정적인 어떠한 많은 누려야 될 그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감정적 성장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멈춘 상태인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날에 과거의 자신이 겪었던 감정적 어떤 영혼의 결함의 부분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고 있는 거죠.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결핍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핍이 없으면 비현실적이죠. 그게 보통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결핍이 없다. 완전하다. 그러면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완전하다는 그 단어 덕분에 그러한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반증됩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적이다, 아이디얼이라 하죠. 그러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면 물리학을 예를 들면 중력 가속도를 이상적 세계에서는 10의 킬로그램 줄이었나? 아마 그런 무게의 그 힘의 단위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9.8kg 줄이 있는가? 어쨌든 그렇게 중력 가속도를 0.2가 빠집니다. 그 0.2가 뭐냐면 공기의 저항을 비롯한 각종 저항이 그 정도 된다고, 그것도 이상적인 거죠. 공기의 저항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어떤 표준화 시켜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사고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한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불완전에서 시작해서 완전으로 가려다가 불완전에서 멈추는 것으로 생을 끝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섭리인데 우리는 완전하려고 해요. 아니지. 완전하려고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완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결핍이 없다. 그래서 결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인 거죠.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인류가 오랜 옛날 선사시대에는 먹는 것이 다음날의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일 사냥을 갈 수 없어서 굶어서 죽어요. 그때의 먹는다는 개념은 생존이 이어진다는,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필수적인 행위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그렇지 않죠. 인류의 그 지금 수십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인 한국의 평균적인 어떠한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일 때, 보통이란 단어가 요즘 귀하게 쓰이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
좋아요.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그 생존이란 단어가, 앞으로 일어날 한 하루 이틀 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생존의 식사가 음식물의 섭취, 영양분의 섭취가 생존의 필수적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 2, 3일간 단식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적 성찰을 위해서 가끔 3일 정도의 단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단식인이라 해서 완전히 절식을 하는 상태는 아니고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교류를 위한 차를 마신다는 정도는 허용하되 열량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끊는 상태를 저의 기준에서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의 단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금식 정도가 뭐 비슷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활동을 하게 될 때 3일 정도 안 먹었을 때 충분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단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생활 습관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로 꾸준히 이어가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죠.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뭐 그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하나로서 단식을 활용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먹어야 할 한 끼를 안 먹어도 되는데 왜 먹는 걸까요?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려 하잖아요.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을 또 먹고 저녁을 먹어요. 심지어 야식도 먹고 후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중간중간에 뭐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걸 다 끼니로 계산한다면 도대체 몇 끼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끼니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먹는다는 거는 생리의 연장인데 생의 연장이라는 어떤 활동이 그 위급성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먹어야 되는가? 그거를 현대의 심리학자나 많은 학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감정적 결핍에 의한 가짜 허기라고 말을 해요. 가짜 허기. 내가 지금 고프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허기라고 착각하면서 허기를 채우는 동작을 통해서 감정적 허기를 대신 채운다. 그런 거죠.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어렵긴 한데, 사례로 본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누구나 그렇듯이 직장에 있는 그 수많은 빌런들이 하루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오늘 아주 끔찍하게 괴롭혔다고 쳐요. 평소에도 이게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나를 못 잡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가지고는 너무 힘들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는 보통은 알코올, 술 한 잔이거나 맛있는 야식입니다. 그때 먹는 야식은 정말 필요 없죠. 내 생존과 아무 상관없는데 음식이 전전까지 새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서 꽉 차 있는데도 꼬르륵거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소리가 실제로 나는 건 아니고 배에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게 감정적 허기죠. 뭔가 내가 채워야 된다. 근데 그게 채우는 게 감정을 채워야 되는데 감정이 채워진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의 위장의 허기를 감정적 허기로 대체해서 거기에 음식물을 쑤셔 넣는 거예요. 위가 꽉 차면 포만감이 들죠. 그 포만감이 감정적인 포화 상태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이 찌는 거죠. 팍팍 찌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런 감정적 허기가 있듯이 우리는 감정적 소비도 합니다. 필요가 없는데 필요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지금 저것을 갖고 싶다.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과소비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리학에서 말을 할 때는 현대인에게는 그런 것도 적당히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디려 하다가, 심각한 정신적 어떠한 그 질환 상태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으니,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냥 적당히 과소비하는 것도 괜찮다. 때때로죠. 때때로는. 근데 그게 매일 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망가진 거죠. 요즘엔 그런 사람 많아요. TV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부부관계 그런 많은 솔루션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뭐라도 움직여야 뭔가가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발동하는 어떠한 그 심리적 엔진이 동작을 할 텐데, 그게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평온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온이 나태가 되고 나태가 지루함이 되어서 스스로를 무력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판단의 착오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쓸모를 늘리기 노력보다는 감정적 어떠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하는 거죠. 복식을 하거나, 복식도 이제 귀찮아요.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배도 안 고파요. 그러니까 뭐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방송에 나오거나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필요 없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 죽을 것 같죠? 왜냐면 뭔가 결핍이 돼 있는 건 느껴져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물건 사니까 좀 나아졌어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근데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원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해결책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 예를 들면 정확하게 환부를 지정해서 공략하는 어떠한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약은 암의 특효이긴 해요. 암의 특효인데 그 약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야만, 도착해야만 약효를 발휘하는 그런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치료를 해주고 진단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다 잘했는데 약도 잘 골랐어. 약도 좋은 걸로 골랐어. 브랜드도 잘 고르고 암이란 진단도 잘했어. 치료의 시기도 적절히 잡았어. 향후 결과 치료의 재활 프로그램도 잘 짜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부를 잘못 파악했다 칩시다. 위에 암이 있다 생각했는데 대장암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약은 정확하게 위와 대장을 구분해서 위에만 동작하는 그런 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암을 해결한다는 어떤 솔루션의 역할은 100%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환부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이 가야 할 곳에서, 대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위에서 멈춰서 효과를 발휘해 버립니다. 그래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신체에는 약물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가 나아질 것이 없는 상태를 나아지게 한 거죠. 위는 건강한 상태인데 일단 약을 먹이니까 약이 동작합니다. 필요 없는 청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와 같은 상태로 막 위를 깨끗하게 하고 거기 있는 각종 유해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위가 조금 건강해졌어요. 예를 들면 건강의 상태가 100이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가 0이고 0이 죽음의 상태로 칩시다. 암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어떠한 5의 단계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위는 우리가 늘 24시간 동작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의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이 아니기 때문에 한 90, 너무나 건강 상태, 대주적으로 엄청 건강 상태를 쳐서 95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약을 넣어서 지나치게 청결해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96으로 올라갔다 칩시다. 1이 올랐어요. 1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약은 원래 5의 상태였던 암 환부를 60, 75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약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60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1밖에 치료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아진 거 맞죠? 조금이지만, 전혀 잘못된 부위지만, 판단이 정말 잘못됐지만, 이상한 부분을 자기가 아프다고 착각했지만, 나아진 건 맞아요. 조금. 근데, 안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아직 덜 했어. 부족해. 무엇을 덜 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폭식, 과식, 그러한 행동을 덜 했어.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뭐 말했다 했죠. 때때로는.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하면 그건 병이에요. 매일 하면 안 되죠. 매일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성인이고 어른인 거예요. 근데 그 매일 한다는 건 어른이 아니고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유아적 정신 상태를 가진 어떠한 생명체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때때로는 내가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이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돼. 보통은 그걸 치팅데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주 혹독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게 치팅데이를 매일 하면 뭐예요? 그냥 매일 폭식이고 과식이고 비만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끊어왔던 탄수화물과 지방을 충분히 마음껏 섭취해 보겠다라고. 근데 그것도 그 충분히 마음껏이란 것도 어느 정도의 절제를 갖춘 충분히 마음껏일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절제 속에서의 일시적인 어떠한 그 해방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가 부족한 상태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자,